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문단 분석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문장 분석과 달라지는 점은 일단 양이겠죠. 양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복합적으로 연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문장 분석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배웠었죠. 여러 가지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내용 생각하기, 같은 말 찾기, 반전의 사고, 어려운 문장 읽을 때 네모는 네모다 뭐 이런 식으로 명사 단위로 간단하게 문장 바꿔서 읽어보기.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습 같이 해봤고요. 그 문장 분석에서 문단 분석으로 넘어오기 전에 혹시나 이게 숙지가 안 된 것 같다, 뭔가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은 꼭 한번 다시 2강부터 5강 다시 듣고 오길 바랍니다. 다시 들을 때는 그냥 뭐 버스 타고 이동할 때나 이럴 때 들어도 되니까 네, 편한 마음으로 한 번 정도 다시 연습해 보면서 네, 멈추랄 때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대답해 보는 뭐 이런 네,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복습을 꼭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한번 다시 드리고요. 일단 첫 2강, 6강, 7강에서는 새로운 이야기 없이 했던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쌤이 5강 퀴즈 끝에서 얘기했었죠. 항상 예습을 해와라. 혼자 문장 분석을 하듯이 문단의 모든 문장을 뜯어보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문장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이상 읽었고 고민했음을 전제로 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물론 잠깐 멈출 타이밍은 드릴 테니까 이 문장에서도 뭘 생각했어야 됐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넘겼는데? 하는 상황이라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고 다시 재생하고 이렇게 하기 바래요. 우리는 계속 머리를 굴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문단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미리 읽어왔고 각 문장별로 우리가 고민할 리스트에 따라 고민해왔음을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7수능 나름 유명한 지문이죠. 반추의 지문이에요. 이미 읽어봤을 거라고 믿고 쌤은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1. 섬유소, 2. 비섬유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생물을 한 친구들이 아니라면 이런 용어부터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자, 섬유소랑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했으니까 다음 내용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섬유소는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비섬유소는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런데 뭐야? 비섬유소가 먼저 나왔어. 자, 이런 거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섬유소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비섬유소가 먼저 나왔다. 이런 상황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오히려 이게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힌트요? 보통 중요한 걸 마지막에 말합니까? 처음에 얘기합니까? 그렇죠. 뒤에서 얘기하죠. 지금 원래 자연스러운 순서대로라면 당연히 섬유소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그럼에도 비섬유소 두 번째 얘기했던 걸 먼저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 지문은 이 섬유소 쪽에 좀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거기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자,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지금 오른쪽에 보면 같은 말 찾기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다음 내용이 뭘까? 라고 써있죠. 거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자, 이 부분. 이 생물 지문이 특히나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기분이 나쁩니다. 효소 이런 말 나오면. 그죠?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런 기본적인 생물학에 있어서는 이 기본적인 DNA, 핵산, 세포막이나 세포벽, 효소, 아미노산, 포도당, 염기서열 이런 것들 생물 지문에선 이런 건 뭐 수학으로 치면 곱셈 수준 정도의 기본 지식이라서 당연하다는 듯이 툭툭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당연하잖아. 그쵸? 생물한 친구들이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용어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운 거죠. 네, 지금 약간 딴소리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지문들이 특히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좀 팁을 드리면은 특히 비문학 독서 지문에 특정 유형, 특히나 이런 생물 지문이 어렵다. 난 진짜 다 좋은데 아니면 뭐 생물이 아니라 경제 지문만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번
해당 갈래 지문만 모아서 한 20지문 이렇게 이상 풀고 고민하고 공부를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일단 겁이 사라집니다. 용어도 계속 반복되니까 네, 이런 그냥 풀어보고 채점만 하고 하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조금은 네, 강제 복습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자이스토리나 뭐 이런 거 사야 됩니까? 하면 네, 쌤한테 뭐 게시판이나 네, 연락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20주문 달라 하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생물 지문을 예로 들면 생물 지문 나올 때 특히 자주 보이는 용어들 있잖아요.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런 용어들 포함해서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검색해보고, 아니면 뭐 유튜브나,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놀 때도 유튜브 많이 보니까 그런 용어들 가볍게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들 찾아보고 하면서 배경 지식을 조금 채워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배경 지식을 난 채워야지, 난 앞으로 생물학 개론책을 공부하겠어,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쉴 때, 쌤 맨날 쉴 때 뭘 하라고 합니까? 그래도 수험생이니까 우린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본질적으로 실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바라봅니다. 하여튼 쉴 때 공부에는 쓸데없는 뭐 그런 유튜브 게임 영상 뭐 이런 거 찾아볼 시간에, 우리 그럴 시간에 이런 배경 지식적인 거라도 찾아보면서 차라리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어, 배경 지식을 독서 지문을 위해서 막 찾아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효소나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 몰라서 답답하다 이러면 찾아보세요. 네이버 검색해보고 유튜브 검색해보고 하면서 네, 한 5분 10분만 투자해도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채워가는 거 의미가 크다는 얘기예요. 네, 또 말이 길어졌죠? 자, 다시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다시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 만약 우리가 효소를 아예 몰랐다 그랬다면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고 가야 됩니다. 자, 이게 뭐죠? 뭐뭐뭐 하는 이런 표현들 있죠, 그죠? 이거 우리 같은 말 찾기에 힌트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뭐다? 효소가 뭐라고? 효소는 체내에서 합성하는 뭔가인가 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튕겨버리면 뒤에서 효소가 나올 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지? 이 체내에서 합성한다라는 이 간단한 정보라도 있는 거랑 없는 거, 이게 이 자신감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공류의 녹말과 같은, 쌤이 이런 표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죠, 그죠? 자, 비섬유소가 뭔지 몰랐잖아. 근데 녹말은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비섬유소 나올 때 우리는 녹말로다가 바꿔서 읽어주란 말이지. 오케이? 쌤, 전 이거 공류라는 말 읽고서 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그렇게도. 어쨌든 이 비섬유소라는 말 대신에 예시를 줬는데 그 예시가 나한테 훨씬 더 익숙하다면 그 예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효소가 뭐 한다고?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대. 자, 그리고 그걸 뭐해? 소장해서 흡수해. 그게 바로 에너지다. 오케이, 어렵지 않나요, 그죠? 자, 비섬유소를 뭐로 분해한대? 포도당으로 분해한대. 이걸 누가 한다고? 효소가 한다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섬유소 얘기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 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 자, 똑같죠? 뭐가 똑같아? 뭐뭐와 같은 섬유소 했으니까. 자, 그럼 섬유소 이퀄 뭡니까? 섬유소 이퀄? 네, 일단 셀룰로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거 풀, 채소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주 성분이라 그랬으니까 풀이나 채소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같은 말 처리를 해서 비섬유소는 쌀 같은 거고 섬유소는 풀떼기구나, 이 정도를 딱 정리를 해놓고 가야지 이 탄수화물을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한다 이러고 갔는데, 우리가 이 구분을 전혀 안 해버리고 가버리면은 뒤에서 지문 읽을 때 한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같은 말 처리로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해놓고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대, 사람은. 사람은
자, 이게 사람은이기 때문에 다른 놈은 하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름의 반전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원래 이 섬유소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될 수 있나 봐. 근데 이게 사람은 안 된대요. 왜? 이 효소가 비섬유소 전용이야. 뭔 소린지 알겠죠? 섬유소를 분해를 하는 그런 효소가 없나 봐. 오케이? 네. 그래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해. 아까 비섬유소는 소장에서 이용한다 그랬는데, 그죠? 포도당을 분해한 다음에 이 포도당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소장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야? 섬유소를 포도당을 분해를 못 시킨대. 왜? 그 효소를 몸에서 못 만드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기억을 볼게요. 기억.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억인데, 소양사슴. 자, 사람 아닌 다른 애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양사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그러면 얘네는 이 섬유소 전용 효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퍼뜩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오케이? 우리는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화가 되면은 우리가 문장 하나 읽을 때 그냥 바로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지. 오케이? 네. 자, 여기 또 우리 좋아하는 표현 나오죠? 과 같은 반추동물. 자, 반추동물의 정의예요. 선생님, 소, 양, 사슴이 정의입니까? 우리 정의라는 말 내가 조금 다르게 쓰겠다고 했었죠. 그냥 definition이라는 뜻의 정의 말고 같은 말이란 말로. 그래서 반추동물 뭔지 모르겠는데 소야 그냥. 왜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가는 게 좋겠다.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소는 어떻다?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야. 뭐야 이거?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과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라면서 우리가 띠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케이? 그죠? 반추동물이 나왔으니까 사람과 다르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중괄호 해놓은 이쪽은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랑.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떻다?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쵸. 이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뭐야? 다음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왜요? 왜요? 아니, 방금 소도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이 효소 못 만드는 건 똑같대. 그쵸? 사람이랑 똑같이. 그래서 사람은 풀떼기 먹으면 살이 안 찐단 말이지. 풀떼기 먹는다고 힘이 안 난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런데 소도 마찬가지로 그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그죠? 이 방향으로 가는 이 효소를 만들 수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 우리는 뭐가 궁금해야 돼요? 어떻게? 그죠? How? 라는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뒷내용에선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뒤에 바로 붙어 나와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잠깐 이 뒷부분 구경만 할게요. PDF 교재는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다음 문단인데. 다음 문단 잠깐만 구경하러 가죠. 자, 다음 문단이에요. 둘째 문단. 우리 방금 다음 내용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반추동물은 얘네도 똑같이 효소가 없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까? 이거의 다음 내용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생각을 했다면 이 두 번째 문단 바로 다음 내용이에요. 이 첫 문장 읽어볼게요.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 소의 첫째 위인 반추위. 자, 첫째 위와 반추위 정의죠. 이꼴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자, 이거 읽고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의문을 전혀 갖지 않았다면, 그죠? 이 의문을 전혀 갖지 않았다면 두 번째 문단이랑 첫 번째 문단이 완전히 지금 이 미생물 얘기하면서 끊깁니다. 웬 미생물? 또 막 무슨 여러 정보가 나오려나 봐 이러면서.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문단과 문단이 연결되는 지점,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까 연습했던 이유입니다. 오케이? 이 미생물의 이 원리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는 이상한 얘기 할 리가 없단 말이죠. 당연히 얘는 뭔 거야? 이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놈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 짧은 글에 우리가 딴소리 할 시간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잠깐만 보면은, 자, 이름이 이상해. 피브리, 자, 이거 F라고 읽을게요. 그냥 F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그치. 당연하다고. 당연히 얘가 섬유소에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오케이? 네. 이 전개가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을 딱 읽을 때 당연하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 싹 기억이 나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사실 어디까지 추론이 가능하냐? 이 P부로 F, 네. F. 이 F는 뭐다? 인간에겐 없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왜요? 인간은 섬유소 에너지원으로 이용 못한다 하고 단정하고 끝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겐 없고 단추 동물에게만 있는 어떤 미생물인가 봐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요즘 어려운 선택지를 내다 보니까 이 정도도 낼 수 있다는 거.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물론 이 지문 뒷부분이 뭐가 많아서 우리가 한 다다다다음 강의쯤 해가지고 미생물들 이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좀 넣어볼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 지문.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지문 문단으로. 네, 쌤, 저 이거 알아요. 네, 5강의 퀴즈 3에서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했죠. 한 예로,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의사표시의 선생님 기억 안 나는데 하면은 부디 보고 오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거 앞부분 설명 안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5강 퀴즈 3 이거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분 3분도 안 되니까 꼭 보고 오기 바래요. 어쨌든 전 이미 다 기억난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예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첫 번째,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다라는 내용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법률 효과의 발생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예시로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퀴즈 3의 설명을 마쳤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뒷부분, 한 예 부분을 읽어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였다? 포커싱 맞춰야 될 건 뭐야? 법률 효과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예시에서 법률 효과가 뭔지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을 캐치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기억나죠? 자, 일단 그러면 의사표시 합치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훑어보니까 뭐래요? 자, 팔겠다라는 일방의 의사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 사겠다라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네. 여기까지가 뭐야? 1번에 대한 구체적 예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법률 효과의 발생이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읽어봅시다.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정하는 의무를 줌과 동시에 매매 대금 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갖는다. 뭐야 이거? 의무랑 권리가 뭐 세 쌍씩 나왔네요. 그쵸? 이게 끝이야? 네, 끝이죠. 이러고 문단이 끝납니다. 아니 선생님, 법률 효과 안 나왔는데요? 그죠? 뭐만 나왔어요? 의무랑 권리만 나온 거죠? 뭡니까 이거? 법률 효과 이미 설명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 뭐라고? 법률 효과 뭐라고? 법률 효과 뭐야? 법률 효과는 의무랑 권리다라고, 우리가 이 자리상 어쩔 수 없이 의무랑 권리구나 법률 효과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위치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지금 의사표시 합치 나왔으니까 당연히 법률 효과 발생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법률 효과란 용어는 나오지도 않고 의무 권리 의무 권리 의무 권리 하고 끝났잖아. 그쵸? 자, 이 지문에서는 약간 스포이지만 이 지문에서는 끝까지 법률 효과가 무엇이다 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파악을 안 했다면 뒷부분에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 풀 때도 어려워져요. 오케이? 괜찮죠? 이미 봤던 내용이어서 그렇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퀴즈로
잠깐 넘어가서 설명합니다. 네, 우리 방금 읽은 지문 두 번째 문단이에요. 바로 연결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여기 퀴즈 1번 전에 우리가 이제 퀴즈 0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일단 물어보고 싶은 이거예요. 방금 첫 문단에서 법률 효과가 의무와 권리이지 않겠느냐라고 쌤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 그걸 파악을 못했다면? 그러면 뭐 다음 문단에서라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근거를 찾아주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문단에서라도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근거를 찾아보세요. 라는 게 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같은 말 찾기. 네, 여기도 이제 같은 말이 여러 개 나옵니다. 뭐랑 뭐랑 같은 말이다. 이런 거 찾아보라는 얘기. 자, 여기 미니 퀴즈인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퀴즈 2입니다. 퀴즈 2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고요. 법률 행위가 있고 약속이 있는데 문장에서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근데 그 앞부분 첫 문단에서 뭐라 나오냐면 약속은 이 계약을 포함하거든. 지금 여기서는 법률 행위와 계약을 포함해. 오케이? 자, 그럼 이 법률 행위가 큰 거야? 약속이 큰 거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지문을 읽을 때 문제 풀 때 그렇게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만 네, 요즘 워낙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문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문단 단위로 쪼개는 김에 조금 오버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와 약속 이 둘의 포함 관계라던가 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퀴즈는 문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단 하나 퀴즈 그리고 7강 지문 먼저 읽고 고민해올 만큼 고민해오기 이렇게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문단 분석부터 난이도가 좀 부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2번씩 듣는 것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단 분석에 가서 쉬운 문단을 해버리면 알아듣긴 쉽겠지.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수능 지문들 너무 어렵잖아. 우리도 어려운 지문으로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 완벽하게 소화시키면서 따라오면 나 머리가 좀 좋아졌는데? 똑똑해진 것 같은데? 생각이 뭔가 빠른데? 이런 느낌 바로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많다면 이 현재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학생들과의 그 소통 창구를 좀 고민 중인데 아직도 아마 채팅방을 열든 질문 게시판을 만들든 할 거니까 질문 계속해 주시고요. 네, 다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